장성한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자랑거리이고 삶의 큰 보람입니다. 청년 니트족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니트족이라는 말은 원래 영국 정부가 1999년에 작성한 조사 보고서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교육기관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고 직장에 채용되지도 않았고 직업훈련에도 참가하지 않는 16에서 18세의 청소년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조금 다르게 쓰고 있죠. 청년 니트족이라고 말합니다. 경제활동 인구에서 청년층의 구분은 15에서 29세를 말합니다. 한국과 일본 등에서는 모두 청년 무직자 문제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고 있죠. 취업 경쟁에서 밀려나서 일하지도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 청년 실업자를 뜻합니다. 청년 니트족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지난 5월 기준으로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종 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은 21만 8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8만 명가량이 집에서 그냥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죠. 직업훈련이나 취업 시험 준비, 구직 활동, 육아나 가사 등을 하지 않는 청년은 미취업 청년 10명 중 4명꼴입니다. 이런 청년 니트족 비율은 해마다 느는 추세로 2018년 24%에서 차츰 증가하다가 2021년에는 34.7%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청년층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장기 니트족은 계속 증가하고 있답니다. 청년 니트족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습니다만 사실 본인들이 제일 힘들겠지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최근 발표한 논문을 보면 2018년부터 5년 연속 비구직 상태인 청년 니트족은 그렇지 않은 청년보다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뚜렷했다고 합니다. 구직 단념 장기화는 내 인생은 최악이라는 식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극단적인 인식으로까지 변화된다고 하네요.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액티브 골드 클럽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이탈리아에서 75세의 어머니가 40대 두 아들을 집에서 퇴거시켜달라는 소송을 했다는 기사를 보아서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었던 것 같은데 생활비도 내지 않고 가사일도 전혀 돕지 않으면서 말하자면 기생생활을 한 것이죠. 물론 이 소송에서는 어머니가 승소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제법 있는 듯 합니다. 아마 우리 사회에서도 앞으로는 벌어질 일이겠죠. 우리는 유럽 사회보다 자녀에게 더 많이 희생하고 고관여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녀가 청년 니트족이 되지 않도록 혹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개선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노부모가 성인 자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생활 방식의 차이가 있죠. 소비 패턴도 다르고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 공간, 사생활 영역의 침범 문제도 있겠고요. 부모 자식의 역할도 재정립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도 아니고 부모는 이제 노인입니다. 성인 자녀와 노부모는 건강한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서로의 필요, 기대, 경계를 이해하기 위해 솔직하고 개방적인 대화가 필요하겠지요. 재정에서 모든 사람의 기여가 공정하고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오해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안 규칙과 기대치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자녀가 스스로 결정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자녀가 필요한 경우 의견을 말해주고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지원하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려서부터 사랑을 듬뿍 주되 독립성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아는 아이들을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시켜서 잘 독립시키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지요. 사회 구조적으로도 청년들의 자립이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떠실까요?
경험담, 지혜로운 말씀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민은 덜고 지혜는 얻어갈 수 있는 나눔의 장, 액티브 골드클럽입니다. 다음에도 우리의 지혜를 모아봐야 할 이야기들을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